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의 김경호 센터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286만 원이라고 하는데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겨우 35만 7천 원입니다. 평생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어도 65세 이후부터 소득과 재산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32만 원 정도인데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비슷한 수준이라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동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노후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약 35만 7천 원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노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 집이 있다는 가정하에 취미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밥값과 공과금만 합쳐도 35만 7천 원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최근에 밥을 아무리 싸게 먹어도 8천 원 정도는 하지 않나요? 귀찮아서 한 끼 굶는다 치고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16,000원이고 한 달이면 54만 원입니다. 35만 7천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에다가 만에 하나 내 집이 없다면 당연히 한 달에 35만 7천 원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했어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노년의 시기가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머지않은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평균 소득자의 연금 수령액은 35만 7천 원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연금이라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암울한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이외의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테니까요.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988년에 실시된 국민연금 제도가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도의 문제점과 빈틈은 커지고 있고요. 작년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을 강하게 외치며 TV 대선 토론 당시에도 수없이 언급하며 토론 당시 누가 당선이 되던 연금 개혁은 꼭 하자라며 구두상이긴 하지만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3대 개혁으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금개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간단한 목차로 첫 번째, 국민연금의 구조, 두 번째, 국민연금이 개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안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의 구조로 직장인분들이라면 쥐도새도 모르게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월급 명세서를 떼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테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몇 프로를 연금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냐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는 9%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분들,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소득에서 4.5%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4.5%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9%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전부 다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로 계속해서 납입을 하다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됐을 때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까지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버님들 세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1969년 이후의 출생자분들께서는 연금 수령 기간이 65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만 54세, 원숭이띠 이후에 출생자분들은 전부 65세가 되어야만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고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조기 수령 제도와 연기 수령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5년 빠르게 받는 대신 30%를 덜 받는 것이 조기 수령 제도이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 연금액이 지급 개시 연령에 개시를 했을 때 100만 원이었다면 5년 빠르게 받으면 이 연금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본인의 지급 개시 연령일을 기준으로 최대 5년 늦게 받으면서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년을 늦게 받는 대신에 최대 1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입 기간과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지급 개시 연령에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 일시급이라고 하여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이 금액까지 합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계산한 다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한다 라는 점이겠죠. 이제 국민연금의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죠?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연금 개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맞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국민연금이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이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꼴찌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출산율이 2018년도부터 1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0.81명,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지만 일본보다 무서운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직전이라고 하니 세금은 시간이 갈수록 말도 안 되게 줄어들고 있는데 연금으로 지급할 세금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연금 고갈에 대한 시점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금 고갈이 빨라지는 이유를 하나 더 꼬집어 보자면 바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매달 세금으로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곳에 투자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정말 많지만 말을 조금은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딱 한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올해 초까지 말들이 많았던 SVB 파산 사태나 시그니처뱅크 파산 사태에 어김없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연금공단에서 연간 수익률 추이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연금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금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피해갈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소득 대체율, 연금보험료율, 그리고 지급 시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의 월 평균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현재는 소득 대체율이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한다면 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 대체율이 40%가 아니라 소폭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 대체율이 30%로 줄어든다면 3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두 번째로 연금 보험료율입니다. 앞서 9%로 되어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는 4.5%의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연금 보험료율 9%에서 최대 12%까지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급여가 300만 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은 9%니까 연금보험료를 한 달 27만 원씩 납입을 하시겠죠. 이게 36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프랑스처럼 연금 개시 연령을 조금 더 늦춰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는데 또 한 번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소득 대체율, 연금 보험료율, 연금 개시 연령 세 가지를 어떻게든 짬뽕해서 연금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좋아질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언론에서는 연금 개혁을 또 어떻게 포장할지 궁금할 따름이며 연금 고갈에 대한 시기는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혁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2자릿수 이상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것인데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은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죠? 프랑스의 경우 연금 지급 시기를 2년 늦추고 연금액을 소폭 낮추는 연금 개혁으로 올해 초부터 1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그 아름답던 프랑스 파리 거리가 불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거리는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고 도시에는 최루탄으로 가득 차 있으며 100만 시민의 외침은 끊임이 없습니다.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현 정권이 욕을 먹어가면서 진행을 하기란 당연히 쉽지 않겠죠. 연금 개혁이라는 게 당연히 지금보다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수백만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강한 반발이 있을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내가 있는 동안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기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순간 많은 욕을 먹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싫고 더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인기도를 포기하고 후세를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